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김래성 작가님의 마인 작품입니다. 은몽이 곧 해월이라는 유불란의 가설, 그리고 그 가설을 탐정소설가의 공상이라 비웃는 은몽. 과연 탐정 유불란은 진실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유불란은 괴로운 듯 흐느껴 우는 은몽을 잠깐 동안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자, 내 이야기를 좀 더 들어주시오. 하고 은몽의 그 곁에 있는 풍부한 몸뚱이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가다듬으며 다시 준열한 어조로 계속하였다. 부민관 결혼식장에서 은몽 씨는 해월을 발견하고 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때는 벌써 사복한 경찰들로 말미암아 식장에 출입구란 출입구는 전부 봉해버렸지요. 그러나 해월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현대 과학으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요. 윤몽 씨가 해월인 줄 알면서 그를 그대로 밖으로 통과시켰던지 그렇지 않으면 윤몽 씨가 연출한 하나의 교묘한 연극일 겁니다. 어째 그러냐 하면 그때 해월을 보았다는 사람은 윤몽 씨 혼자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럼 협박장도 제가 썼다는 말씀이죠. 윤몽은 흐느껴 울면서 그렇게 항변하였다. 물론 눈몽 씨의 의필이겠지요. 나는 얼마 전에 나의 이 무서운 공상을 물적 증거로서 증좌하기 위하여 은몽 씨의 필적과 해월의 필적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대조해 본 결과 두 사람의 필적은 과연 달랐습니다. 그러나 필적을 위조한다는 것은 해월이와 같은 영리한 범인이라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요. 현대의 필적 감정법이란 그리 절대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리하여 은몽 씨는 두 번째 해월이라는 복수귀의 존재를 세상 사람들에게 깊이 인식시켰어요. 네, 맞았어요. 꼭 들어맞았어요. 유 선생, 유불란 선생은 정말 명탐정이시네요. 유 선생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저는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화를 내야 할지 통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하신 유 선생의 그 허황한 공상을 전부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유 선생은 유 선생은 금강산 백도사에서 소년승려 해월이와 제가 교제하였다는 사실을 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테예요? 말씀 좀 해보세요. 어서 말씀 좀 해보세요. 테이블에 쓰러졌던 은몽은 얼굴을 번쩍 쳐들면서 그렇게 부르짖었다. 은몽 씨가 백도사에서 아기 중 해월이와 교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은몽 씨 이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건 역시 제가 창작한 한 토막의 거짓 로맨스였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허기야 어느 정도까지의 교제가 있었는지 그것은 이 자리에서 갑자기 추측할 수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론 해월이가 은몽 씨를 그렇게 증오하도록 그와 같은 깊은 교제가 있었다고는 생각지 않지요. 그러면 유 선생의 말씀이 뒤죽박죽이 되지 않아요. 저와 해월을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시는 유 선생의 공상은 대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에요. 윤몽은 이제는 울 줄을 몰랐다. 아니,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의 그 위험한 입장을 기를 쓰고 변명하여야만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의 논리는 꽉 막혀버렸지요. 이처럼 절벽으로 말미암아 꽉 막혀버린 나의 논리의 방향을 어떻게 개척하여야만 될 것이냐? 그때 백도사에는 과연 해월이라는 소년 승려가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폐병 제3기에 발을 들여 놓았던 해월은 그 후 묘향산 보성사로 가 있다가 거기서 평양 모란봉 및 영문사로 옮겨갔을 때는 해월의 폐병은 벌써 3기를 넘어서 제4기에 들어섰습니다. 해월은 거기서 다시 서해안 어디로 생구를 까먹겠다는 말을 남겨놓고 어느 날 표현이 영문사를 떠났습니다. 그 후 해월이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 점을 자세히 조사해 보기 위하여 얼마 전에 순사부장 박태일 군을 평양으로 파견했으나 아직 아무런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면 유 선생의 이야기는 어떻게 돼요? 유 선생은 해월이란 인물의 실제를 부정하면서 한편 해월의 실제를 인정하신다는 괴상한 논리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그렇지요. 그것은 틀림없이 하나의 괴상한 논리입니다. 그러나 괴상한 논리도 아무것도 아니지요. 패기가 만만한 유탐정의 얼굴을 은몽은 날카로운 증오의 눈초리로 쏘아보았다. 그것이 하나의 괴상한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어서 이야기해보세요. 하고 대드는 은몽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바늘처럼 예민하고 또 맵다. 물론 내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하나의 상상에 지나지 못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상상함으로써 꽉 막혔던 나의 논리의 방향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실인 즉 이 점에 대해서 나는 무척 번민하였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세워오던 나의 상상을 한때는 포기하려고까지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결국 해월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한편 그의 존재를 긍정한다는 이 모순된 형식 논리의 참된 방향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백도사에게서 폐병을 앓고 있던 소년 승려 해월의 실제를 나는 긍정하지요. 그러나 복수귀 해월의 존재는 어디까지나 부정합니다. 그게 대체 어떻게 하시는 이야기예요?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어요. 해월은 죽었습니다. 해월이 죽었다고요? 아니, 죽은 것을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죽었을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지금으로부터 13년 전 해월이라는 승명을 가진 어여쁜 소년 승려가 백도사에 살고 있었지요. 그의 여름 16살인 은몽씨는 할머니와 함께 백도사로 피서를 갔던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은몽씨의 말씀대로 과연 애월이가 그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은몽씨를 사랑했는가, 그것은 혼자만이 알고 있는 영원한 비밀일 것입니다. 그러나 추측컨대 은몽씨의 그 지긋지긋하게 무서운 연애사는 말하자면 은몽씨의 아름다운 창작, 해월을 하나의 무서운 악마로 만들고자 한 은몽씨의 독백이었을 것입니다. 해월은 은몽씨를 따랐을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13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러간 지금에 이르러서 은몽씨에게 그처럼 무시무시한 복수를 하리만큼 그만큼 은몽씨를 사랑했다고는 통 생각지 않아요. 박태일 부장이 돌아오면 알 수 있습니다만 내 생각으로는 평양 영문사에서 폐병 제사기를 접어들었던 해월은 그 후 어디선가 남모르게 죽어버렸을 겁니다. 하고 유참정은 은몽을 바라보았다. 은몽은 늙은이가 옛말을 사랑하듯 무척 흥미를 느낀다는 얼굴로 재미있는 말씀, 오늘 밤 실컷 들려주세요. 그래,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에요. 하고 은몽은 조소의 빛나는 눈동자를 들었다. 조금 더 있습니다. 거기서 은몽 씨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13년 전이면 옛날입니다. 그 옛날에 금강산 백도사에서 며칠 동안 같이 놀던 애기 중, 자기를 좀 따르는 듯 하던 애기 중, 그리고 폐병으로 말미암아 여명이 길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애기 중, 그 애기 중이 그 후 어디선가 이것은 은몽씨만이 알고 있을 겁니다만 남모르게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주워들은 은몽씨는 무엇을 생각했는가? 애기 중과의 무서운 연애사를 창작하여 복수귀의 악마적 성격과 아울러 복수의 동기를 이야기하였고 그의 성명을 그대로 따옴으로써 해월이라는 하나의 실제성을 가진 인물을 등장시키어서 범인이 가공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감프라치하였습니다. 은몽씨,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은몽의 싸늘한 비웃음 밖에 아무것도 사지 못하였다. 대단히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저는 유 선생을 탐정이라고 알았는데 지금에 이르러 보니 탐정이 아니고 탐정 소설가의 재능을 더 많이 가지셨군요. 이 말은 확실히 유불란으로 하여금 가슴을 서늘하게 하는 한마디임에 틀림이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렇다 할 물적 증거를 아직 하나도 잡지 못한 나의 이야기는 확실히 하나의 탐정 소설가적 공상에 지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유불란은 초조한 듯 방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그러나 은몽씨,
하고 부르며 휙 돌아섰다. 나의 이 탐정 소설가적 공상은 멀지 않아 은몽 씨의 입으로 하여금 나를 탐정이라고 부르게 할 때가 반드시 오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제 입은 그것을 말하지 못하고 죽을 것을 걱정하지요. 태양이 서쪽에서 뜨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번 날 밤 해월이가 저에게 처음으로 기나긴 협박장을 보낸 날 밤 임경부가 삼청동 풀 옆 콘크리트 담장 밑에서 엉거주춤하고 앉아있는 해월의 그림자를 발견한 사실을 유 선생은 대체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독자 제구는 혹시 잊었을런지 모르나 저번 폭풍우가 쏟아지던 날밤 삼청동 백영호 씨의 저택을 방문하였던 임경부가 정문 앞까지 나왔을 때 그는 바로 삼청동 풀옆 담장 밑에서 배회하고 있는 수상한 사나이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놀랐던 것이다. 아, 그 사나이 말씀입니까? 하고 유참정은 한번 빙그레 웃으면서 설명하였다. 그때 사나이는 곧 저편 숲속으로 자취를 감추고 임경부는 곧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본서로 전화를 걸어 부하들을 데려왔지요. 그래요. 이 선생의 말씀대로 제가 곧 해월이 그 사람이라고 가정한다면 저는 그때 틀림없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침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유 선생은 대체 어떻게 설명하실 테야요. 은몽의 얼굴에는 바늘 같은 비웃음이 가득 찼다. 은몽 씨는 그걸 가지고 나의 지론을 반박하고자 하시지만 그건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요? 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 사나이로 말하면 해월이도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누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해월이라는 범인을 체포하고자 삼천공원 일대를 배회하던 탐정 유불란이었습니다. 유 선생이었어요. 최후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절망과 놀라움이 휩쓸린 것 같은 은몽의 목소리였다. 유불란은 다시 담배를 피워 물고 은몽의 얼굴을 들어질 듯 바라보다가 그날 밤 정원 안과 정문 밖에는 순사부장 박태일 군을 위시하여 여러 경찰들이 빈틈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몽 씨의 신변에는 또 다시 신기한 사건이 발생하였지요. 윤몽 씨와 정란 씨는 침실에서 자고 있었고 남순의 부자와 임경부는 바로 옆방 아뜨리에에서 은몽 씨를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창밖은 무서운 폭풍우, 밤은 깊어서 12시가 이윽히 넘었을 때 백영호 씨는 아뜨리에에서 옆방 침실로 들어가 보고 놀랐습니다. 침대 바로 위 벽에 꽂힌 협박장. 그때 은몽 씨는 정란 씨와 함께 침대 위에서 잠들고 있었지요. 그 협박장. 복수귀 해월의 비가가 적혀 있는 그 협박장을 벽에 꽂아 놓은 것은 정란 씨보다 약 1시간쯤 후에 잠들었다는 은몽 씨 자신이었을 겁니다. 은몽은 잠깐 동안 후추알처럼 매운 침묵으로 유탐정의 설명을 비웃고 있다가 내엔 너무 꼭꼭 들어맞아서 무섭습니다. 그럼 2층 미술품 수집실에 출입한 것도 저였을까요? 물론 은몽 씨 자신일 겁니다. 백영호 씨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훔쳐가지고 미술품 수집실에 들어가서 방바닥 매듭절을 빼놓고 아래층 침실이 내려다 보이게 해놓은 것도 은몽 씨였고 방바닥 먼지 위에 사람이 기어다닌 자리를 남겨놓은 것도 은몽 씨입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은몽 씨는 어디까지나 해월을 하나의 실제 인물로 만들려 했던 때문이지요. 그 누구의 탐정 소설을 읽는 것 같아서 대단히 흥미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이 나 자신이 연출한 나의 연극이란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은몽 씨의 연극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인 백영호 씨 살해 당시의 광경을 설명해 볼까요? 네. 어서 그날 밤 백영호 씨가 해월의 칼날에 죽는 날 밤 집안에는 백영호 씨와 은몽 씨와 그리고 정란 씨가 있었습니다. 정란 씨는 3층 자기 방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은몽 씨와 백영호 씨는 아래층 아뜨리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백영호 씨 살해에 대한 찬스를 엿보고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적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은몽 씨의 연극에는 반드시 적어도 한두 사람의 관중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그때 은몽 씨가 관중으로 택한 사람은 누구였던가?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즈음 삼천공원을 산책하고 있던 남수 군이었습니다. 남수 씨가 제 연극의 관객이었다고요? 그렇지요. 남수라는 한 사람의 관객이 은몽 씨의 연극을 구경함으로써 혜월이가 실제 인물이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럽시다. 유불나는 그리고 점점 깊어가는 여름 밤거리를 한번 내다보고 나서 남수군이 정문 밖에서 은몽 씨의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 황급히 정문 안으로 뛰어 들어왔을 때 들창문을 활짝 열어 젖힌 아뜨리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커튼에 비친 두 사람의 그림자. 하나는 틀림없는 배경호 씨고 또 하나는 치렁치렁한 김만도로 전신을 감춘 복수귀 혜월이가 배경호 씨의 가슴을 예리한 단도로 찌르는 광경이었지요. 그러나 그때 은몽 씨의 그림자는 통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옆방 침실로 뛰어들어가 무서워서 침대 아래에 숨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 그림자가 비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글쎄 그것은 은몽 씨의 이야기고 그때 남수군은 사태가 너무 촉박해지므로 이놈 해월이 하고 고함을 치며 현관으로 불이 나게 뛰어 들어가면서 보니 해월은 놀라 복도로 뛰어나가면서 스위치를 껐습니다. 현관으로 뛰어 들어간 남수군은 그때 캄캄한 복도에서 은몽 씨의 부르짖음을 듣고 해월이와 은몽 씨가 컴컴한 복도에서 서로 부딪혔던 것으로만 생각하고 은몽 씨의 이름을 부르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은몽 씨는 저편 복도의 들창으로 해월이가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리하여 암수군은 은몽 씨의 교묘한 연극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던 것입니다. 어째서 남수 씨가 속았다는 말씀이에요. 해월은 아무데도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때문이지요. 은몽 씨는 스위치를 끈 다음에 재빠른 솜씨로 해월의 가장을 벗어서 어딘가에 감추어 두고 다시 스위치를 켰던 것입니다. 2층 미술품 수집실에서 목탁 소리가 났다던가 배경호 씨와 둘이서 천정을 바라보며 무서워했다던가 그것은 전부가 은몽 씨의 창작적 세리프지요. 하고 은몽을 한번 흘겨보고 나서 은몽 씨. 그래도 은몽 씨는 나의 상상을 긍정하지 않으십니까? 해월의 그 귀신 같은 행동은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모든 의문이 풀리는 것입니다. 정원 한복판에서 커튼에 비친 해월의 그림자를 본 남수군은 거기서 한 번 더 복수귀 해월의 실제를 확인하였습니다. 그것이 은몽 씨 자신의 대담 무쌍한 연극이었을 줄이야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리하여 암수군은 은몽 씨의 살림극에 있어서 가장 충실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지요. 은몽 씨는 마음속으로 살림극의 성공을 무척 기뻐하면서 그때까지 채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배경호 씨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무한히 슬퍼하였습니다. 은몽 씨. 은몽 씨가 정말 악인이 아니라면 하시밥기 나의 말을 긍정해 주십시오. 유 선생. 탐정 유불란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니. 정말 은몽이 해월이었나? 사람을 죽인 해월이? 설마 여자의 몸으로 사람을 죽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